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바로 폐암인데요. 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이 금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립암센터 발표를 보면요. 이 실제 폐암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87%가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요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꼽았는데요. 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체내에 쌓이게 되면서 이것들이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창문은 꼭 열어두시는 것이 좋고요. 이 후드가 연기, 먼지를 잘 빨아들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걸레로 그 창틀이나 선반을 잘 닦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런 점들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기는 사회적 통념. 하지만 늦은 결혼과 함께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들이 겹치면서 난임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요. 최근에는 결혼하는 연령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난임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난임 진료 환자 수는 2017년에 비해 18%나 증가했다. 말하지 못할 부부의 고민, 난임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TV두치에서는 난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최근에 결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세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 조사를 보니까요. 이 전국의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가 2021년 기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출생아 10명 중에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난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한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난임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부부가 임신을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먼저 그 난임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난임이라는 것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안에서 1차성 불임과 2차성 불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차성 불임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뜻하고 2차성 불임은 이전에 분만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임신을 한 번이라도 했던 적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난임과 불임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두 가지 단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난임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 이 국내 난임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난임의 유병률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는 약 15%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로 10쌍 중에 한 쌍은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35세 이상이 되면서 49%로 갑자기 높아지고 있고 40세 이상에서는 71.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 나이 때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뭐 무조건 2세는 낳는 것이다. 해가지고 네. 막 계획을 세우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그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우리가 좀 먼저 짚고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질 쪽을 통해서 정액이 들어오게 되고 그중에 정자가 자궁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궁 안에서 다시 나팔관 혹은 난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난소에서는 배란 주기가 되면 난자를 하나 내어주는 배란이 되고 이 난자는 똑같이 나팔관으로 이동을 해서 이 장소에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네. 수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자궁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내막의 자리를 잡는 것이 착상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정상 임신이 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57%, 6개월 안에는 72%이고요. 1년 안에는 대부분 95%가 임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한 번에 난자가 나오는 하나의 배란 주기당 임신율은 약 2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별한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안에 임신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난임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임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한 반 정도는 남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 반 정도는 여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요인에는 이렇게 나팔관이나 골반의 병변 혹은 배란 장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란 장애를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월경 보름 전이죠.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배란기라고 하는데 이 정상 배란이란 무엇인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배란이라는 것은 난자 하나를 내어주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난소가 난포 하나를 키워낸 후에 월경 1일째부터 시작을 했을 때 월경 14일째가 되면은 난자를 하나 내어주는 배란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배란이를 계산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4일째를 뜻하고 14일째를 기준으로 전후 4, 5일을 가임기, 즉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 배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호는 머리에서부터 신호가 시작되게 됩니다.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같이 머리에서 먼저 호르몬 신호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신호를 이어받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자궁은 다시 이제 반응을 해서 이러한 자궁 내막이 자라나면서 월경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정상 배란 중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난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과는 이제 생리 주기가 상당히 좀 불규칙하거나 또 몇 달째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배란 장애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배란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배란이 되지 않는 것은 무배란, 몇 달에 한 번씩 배란이 되는 것을 희소배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머리에서 오는 신호와 난소, 자궁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머리에서부터 오는 신호가 저하돼서 전체적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것을 중추신경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추신경계 이상은 과도한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나 비만, 과도한 운동 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란장애 전체에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호르몬 수치는 정상적이긴 하지만 불균형이 발생해서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과 유주분비 호르몬이 높아져 있는 고프롤락틴 혈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조기 폐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젊은 나이에 난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난임의 원인 중에 하나인 배란장애 살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난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도 아까 짚어주셨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일단 난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 통로이기도 하고 이 장소에서 수정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폐쇄가 있을 경우에 수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난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골반염이나 유산, 난관 수술, 자궁의 임신 등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난관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외에도 자궁내막증을 앓고 계시거나 난관이 붓는 이런 난관 수종이라는 질환이 있을 때 나팔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난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난관 쪽의 이상을 살펴봤는데 자궁 쪽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자궁 자체는 착상을 하는 위치인데 자궁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난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자궁 체부라는 것은 내막에서 월경이 일어나는 요 부분을 자궁 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벽에 생기는 근종이라든지 자궁 안쪽에 생기는 용종이나 유착 등이 해부학적 이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의 이상으로는 만성적으로 내방에 염증이 있을 때도 임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궁 체부 이상의 원인으로 자궁 근종을 들어주셨는데 저도 주변에 보면 자궁 근종이 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자궁 근종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궁 근종은 반드시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 근종의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이제 불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궁 안쪽으로 자라나는 점막하 근종, 이렇게 자궁 내막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나는 근종 같은 경우에는 난임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 혹은 크기가 크거나 해서 자궁 내강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경우에도 불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만약에 아래 사진과 같이 5cm 이상으로 아주 큰 경우에는 착상률이라든지 출생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근종 수술을 미리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궁 내 유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궁 내 유착은 자궁 내막에 이전에 심한 손상을 입었을 때 과도하게 조직이 형성되면서 내막이 들러붙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원인으로는 이전에 반복적으로 유산이 있어서 시술을 여러 번 받았던 경우, 네. 혹은 이전에 임신했을 때 태반 유착, 태반이 자궁에 둘러붙어 있는 태반 유착이 있었던 경우, 혹은 자궁 근종 절제술과 같은 자궁 수술을 받았던 경우나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사진과 같이 이러한 유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유착이 있을 때는 내막의 혈류가 감소하게 돼서 내막이 건강하지가 않은 상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착상이 방해되면서 난임을 일으킵니다. 네.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자궁경 수술을 권장하고 있고요. 수술하더라도 또 반복적으로 이제 체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착이 재발할 수가 있어서 수술한 후에는 풍선 도관이라고 해서 작은 이제 풍선을 자궁 안쪽에다가 넣어놓고 고용량의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자궁 안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자궁 내막에 용종이 있을 때도 착상 위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거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마찬가지로 자궁경, 내시경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이 칼날로 용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궁 체부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살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자궁 경부 쪽에 이상이 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궁 경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자궁 입구를 뜻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정액이 들어왔을 때 통과하는 입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자궁 경부에 있는 점액은 정자를 통과시키면서도 비정상적인 정자를 걸러내기도 하고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는 보관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간혹 이 점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정자나 정액이 잘 통과하지 못하면서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간혹 해부학적 이상, 기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부에 유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도 난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부에서 부모가 되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난임. 난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1차성 난임과 출산은 못했지만 임신의 경험이 있는 2차성 난임으로 구분된다. 흔히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던 난임은 실제 그 원인 비율을 따져본 결과 남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결혼은 혹시 언제 하셨을까요? 결혼은 한 4년 정도 된 것 4년이요? 같아요. 그러면 임신 시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임신 시도는 한 재작년 2년 정도 2년 된 정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임신 시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시도하셨어요? 특별히 어디 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월경 주기 계산해서 배란일 맞춰서 시도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검사하셨는데 사실 자궁 안쪽에서 용종이 확인되긴 하시거든요. 평소에 월경 자체가 좀 규칙적이셨을까요? 평소랑 다른 거는 크게 못 느꼈고 생리할 때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 양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자궁 근종은 증상이 거의 없어 대부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산부인과 정기검진 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난임이나 유산,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분은 다른 난임 검사에서 크게 이상은 없으셨고 자궁 안에 용종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착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임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는 것은 자궁경이라는 수술, 내시경 수술을 진행을 하면 간단하게 제거가 되고요. 제거한 후에 한 달 정도만 한 번의 월경을 한 후에 바로 임신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제2의 심장으로 통하는 자궁. 임신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하고 세심한 진찰이 중요하다. 특히 자궁 근종은 생기는 위치 등에 따라 난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통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지금 임신 시도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1년 정도 된 것 1년 같습니다. 정도 되셨어요. 그 사이에 월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길게 안 할 때는 2-3달 정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2-3달 정도 네. 안 하셨어요. 혹시 체중이 느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으실 때 유난히 더 불규칙해지진 않으셨어요? 네.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배란 확인을 위해서 초음파 보시거나 배란 테스트기 같은 거는 사용해 보셨을까요? 아니요.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는 평균 28일로 24일에서 38일까지를 정상 범주로 본다. 그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무월경 상태가 지속된다면 배란 장애로 인한 난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분은 이제 초음파상에서 그리고 혈액 검사상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제 의심되는 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배란이 제때 안 되는 것이 난임의 원인이기 때문에 배란 유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배란이 아닌 배란, 하나의 난자만 나오게 하는 배란 유도를 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이고요. 초음파 혹은 필요할 때는 호르몬 검사를 해서 배란을 확인을 하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다르다. 남성의 경우 호르몬 이상이나 무정작증 등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성은 난소 기능 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배란 장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난임의 원인에 따라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도 임신을 준비해 볼 수 있다. 일단은 1년 정도 시도를 열심히 해보셨는데도 잘 안 된다면은 난임의 원인이 워낙 이제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간단한 이유 때문에 난임이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한 후에 해결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나이에 의한 난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릴 때, 1살이라도 더 어리실 때 빠르게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난임은 이제 가정을 넘어 사회적인 숙제로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됐다. 난임이 지속될 경우 부부가 받는 스트레스는 물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기의 문제인 난임.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난임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서 난임의 원인, 특히 여성 난임의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드렸는데 딱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난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다른 모든 요인을 배제한 후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 불명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특히 35세 이상의 경우 원인 불명의 진단율이 2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3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생식력이 감소하면서 원인 불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자나 난자의 기능적인 이상이라든지 수정능이나 배아 생성 과정의 이상이라든지 착상 실패의 정확한 이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검사로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은 원인 불명으로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원인 불명의 경우 한번 살펴봤고요. 이 임신을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진료를 좀 받아봐야겠죠. 이 받아볼 수 있는 검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어떤 검사들이 좀 있을까요? 워낙 이제 난임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검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1년 동안 시도를 해보시고 난임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이가 35세 이상이시면은 1년까지 시도하시지 않고 6개월 정도 시도를 하신 후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신속하게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외에도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평가를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난임 검사 자체는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리 2, 3일째에 방문하셔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초 검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제 기초 검사라는 거는 이제 시기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요. 일반 혈액 검사부터 혈액형, 혈청 검사, 그리고 기타 만성 질환이 있으신지 전체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 외에도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남성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액 검사를 한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자의 수나 정자의 움직임 이런 거를 보는 검사인가요? 어떤가요? 네, 남성 불임이 40%나 차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남성 쪽은 사실 검사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정액 검사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2, 3일의 금욕을 한 후에 정액 검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 왼쪽 초록색 바탕이 정상적인 정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향하지 못하고 옆으로 돌거나 하는 운동성의 저하가 있거나 형태가 꼬리가 2개 달려 있다든지 머리 쪽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정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성들도 적지 않게 그 난임의 원인을 차지할 것 같아서 남성들도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검사를 많이 사실은 받아보셔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남성분들도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성 원인이 주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정액 검사를 받아볼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기초 검사와 더불어서 아까 초음파 그리고 호르몬 검사를 해본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호르몬 검사라는 거는 사실 다른 말로는 난소 예비력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지, 난소가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난자가 많이 남아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배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호르몬들의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호르몬들은 주로 월경 이틀째에서 3일째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난소 예비력을 평가하는 것은 추후에 배란을 유도한다든지 약물을 썼을 때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결정을 하는데 좀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 호르몬 검사 더불어서 이제 또 내부를 촬영하는 초음파 검사도 진행을 하시겠죠? 네, 초음파 검사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고요. 먼저 자궁 모양 자체를 평가를 해야 되고 양쪽 난소에서는 동남포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동남포수라는 것 또한 난소 예비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난소의 사진입니다. 동남포라는 거는 이제 배란을 할 난자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검은색 남포가 최소 4개에서 6개 정도는 확인이 돼야 난소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식염수를 넣어서 진행하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염수 주입 초음파라는 거는 안쪽으로 물을 넣어서 자궁 내막에 있는 용종이라든지 근종과 같은 병변을 확인하는데 좀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네, 여러 원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또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자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난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검사인데 크게 구조적 이상과 나팔관이 통과가 되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영제를 쏘게 되고요. 이 조영제를 쏘는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러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궁이나 난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모난 모양으로 자궁 내막이 보이고 그다음에 잘 통과가 된다면은 이 배 안쪽으로 잉크가 퍼지는 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궁의 구조적 이상이라는 거는 자궁의 기형이나 유착, 근종, 용종과 같은 혹을 진단해낼 수 있고 나팔관이 잘 통과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자궁 난소가 부어있는 난관 수정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궁 기형 사진으로 방금 전과 다르게 자궁 내막이 이렇게 내강이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자궁 기형이고요. 네. 보통 이렇게 깨끗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내막이 색칠해져야 되는데 예.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까맣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을 내막 용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단적 자궁경은 내시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림과 같이 자궁 안쪽으로 카메라를 직접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병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강의 이상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큰 차이는 병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자궁 안을 찍은 사진이고요. 정상적인 자궁 내강과 양쪽 나팔관으로 나가는 입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자궁에 벽이 하나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자궁 기형 사진이고요. 예. 오른쪽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자궁 용종 사진입니다. 우리가 왜 위내시경이나 아니 대장내시경 할 때도 용종이 있으면은 그 즉시 떼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진단적 자궁경은 수술적 자궁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기만 하는 것이고요. 예. 수술적 자궁경은 위치를 확인한 후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진단적 자궁경, 조영술, 초음파 이런 검사들로 이제 난임의 원인이 좀 밝혀졌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임신을 좀 유도를 해봐야겠죠.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면은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란에 문제가 있다면은 배란 유도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배란 유도라는 과정은 한 개의 난포가 잘 성장해서 배란을 내어주는 이 정상적인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원인에 맞추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약을 들인 후에는 질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면서 난포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배란일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날짜에 부부관계를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늦게 결혼을 하거나 네. 또 뭐 재혼해서 또 아기를 계획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공수정, 뭐 시험관 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요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는 이제 시행하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 쪽에 구조적인 이상이 특별히 없을 때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보통 정자가 수가 부족하거나 운동성이 저하됐을 때 비교적 조금 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원인 불명인 난임의 경우 혹은 이미 냉동된 정자가 있을 때 그러한 냉동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할 때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시험관 아기는 난관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통로가 아예 끊겨 있기 때문에 난자를 꺼내서 밖에서 수정시키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난관성 난임 외에도 남성 난임이라든지 원인 불명의 난임 그리고 특히나 인공수정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 시험관 아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인공수정에 여러 번 실패한 경우 이제 시험관 아기를 가져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착상의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왼쪽에 보시면 인공수정으로 먼저 배란이나 이런 것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배란 시기를 확인한 후에
정액을 받아서 이것을 좀 특수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 특수 처리를 한 정액을 자궁 안쪽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인공 수정입니다.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팔관이 끊겨 있거나 이제 정자 자체가 굉장히 운동성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 시험관하기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과배란을 유도하는 것은 똑같지만 난자를 이제 채취를 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10개 정도의 난자를 채취를 해서 시험관에서 정액과 이렇게 수정을 시키게 되고요. 만약에 정자가 심하게 운동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사진과 같이 바늘로 찔러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시킨 후에는 다시 날짜를 잡아서 자궁 안쪽에다가 이 배아를 이식하는 이식 과정까지 하면은 시험관하기 시술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난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난임에 관해서 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여성 난임은 남성에 비해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임신 성공에 관여하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난임 검사를 빨리 시행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개별화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난임은 안타깝게도 여성의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지체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자궁 내막이 두꺼우면 임신이 어렵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X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내막이 오히려 얇을 때 착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얇은 것이 문제가 되고요. 다만 만약에 자궁 내막이 두꺼운 이유가 용종이 있다거나 근종이 있다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병변이 있다면 문제이겠지만 단순히 내막이 좀 두꺼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난임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X입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똑같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임약을 오래 복용한 경우에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호르몬의 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피임약을 쓰거나 하기 때문에 난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아까 인공수정을 여러 번 실패하면 시험관을 해본다고 했는데 인공수정을 3회 실패하면 시험관 수술을 해야 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X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공수정 횟수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공수정 시술은 시험관 하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안한 시술이다 보니 환자분의 나이나 상황을 좀 고려한 후에 담당 스님하고 많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경우에는 한 번만에 인공수정 후에도 시험관하기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공교롭게 지금까지 대답이 다 X로 나왔습니다. 네. 예. 좀 비만인 여성이 체중을 줄이면 난임 치료에 좀 효과적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교과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결과가 나왔고요. 체중을 줄임으로써 난소의 기능이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난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여자들의 경우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적정한 연령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뭐 방송에서 냉동 난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적당한 연령대와 효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난자가 가장 건강할 때는 어릴수록 건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냉동 난자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만으로 35세가 되면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5세가 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끝으로 난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임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난임은 2인 삼각 달리기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2인이라는 거는 사실 남편과 여자분, 부부를 뜻하는 거고요. 워낙 이제 힘든 과정이기도 하고 특히나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남성분의 이제 정서적인 지지와 응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잘 노력하셔서 성공적인 임신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입시 건강플러스 오늘은 난임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한재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난임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구조적인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난임 부부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